어, 요즘에는 밀린 신문을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인데요. 고구려 고분은 왜 페르시아의 양식을 닮았을까?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유물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은 경주 박물관의 안압지 그 앞에 있는 석조물하고 아제르바이잔 국립박물관에 있는 석조물의 그 어떤 같은 문양 이런 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고구려 고분에도 비슷한 양식이 나타나고 있고, 경주 천마총에서 나온 글라스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말을 타면서 이렇게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것, 그것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 것까지, 그런 명칭도 나와 있고, 이 글라스가 비슷한 거,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하고 경주에서 나온 거하고. 그러니까 영화 300에서도 그 페르시아 제국에 동양인을 닮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무사들이 나중에 등장을 해서 결국 거기서 그 300의 용사들이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정말 백제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박영숙 저자 말대로. 그래서 고대사는 우리가 확실한 답을 내리면 안 되고, 단군조선하고 그 이전에 환웅의 고리국하고, 그 다음에 환인의 환국, 그때는 이게 하나의 문화권일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언어하고, 그러니까 고고학하고 언어하고 유전자, 이게 동시에 증명이 돼야만이 이제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조합이 잘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몽골이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어떤 유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굴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중국에 마음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지금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못 가지만,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동북공정을 해도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한겨레 신문에서 장내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금 쭉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생물 오디세이 해가지고 지금 조현병, 자폐증, 파킨슨병, 치매까지도 장내 미생물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이 병들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증 환자의 경우도 우리 왜 대변 이식술이 있거든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아무튼 대변을 이식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25% 정도의 자폐 증상의 호전이 나타나요. 대변 이식만으로. 뭐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크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좋아진, 호전된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우리 두뇌하고 관련된 굉장한 역할을 한다. 어떤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게 신호 전달로 인한 호르몬 조절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장에서 두뇌로 뭔가 간다라기보다는 신경망을 통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 중이니까 지금 또 인체를 대상으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의 연구만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장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장기는 다 바꿔 끼울 수 있는 기술이 나와도 두뇌를 어떻게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과 두뇌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근육하고 두뇌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굉장히 웰빙 식생활,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공복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들의 영양분이 되는 것들을 충분히 잘 먹어주는 거. 핵심은 뭐 야채, 요구르트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보자라는 것이죠. 뭐 이런 장내 미생물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소식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전국 노래자랑의 지병수 씨가 할담비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착하고 명랑하게 사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손담비 씨랑 뭐 듀엣곡을 했다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노는 것이 돈이 되고 잘 노는 것이 뭐랄까 권력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미쳤어 노래 하나로 이분이 유튜브 스타가 돼버렸어요. 뭐 저는 이제 이분이 뭐 소년원에서 나온 양자를 입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착하고 참 경쾌하고 유쾌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올해 굉장히 장수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인 푼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푼님. 이 사람이 생존기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냥 영국 국적의 상선에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1942년 11월 독일 잠수함이 그때는 이제 상선하고 군함을 잘 구분 못할 때니까 어뢰 2발을 쐈어요. 그래서 그 상선에 54명의 탑승자가 가운데 이 한 사람만 생존을 했는데 이 생존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배가 폭파됐어요. 근데 그 배는 구명보트가 없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널빤지들을 어떤 식이든 묶기 시작한 겁니다. 바다에서 생존하면서. 맨 처음에 널빤지 하나를 잡아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무슨 끈 같은 거를 또 주워가지고 또 나무와 나무를 묶고 또 부유물들을 다시 모아서 묶고 해서 자기 몸을 올릴 만한 뗏목을 만든 겁니다. 폭파된 배 상황에서. 자, 두 번째 단계. 철사와 못을 구부려서 낚싯바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은 깡통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한쪽은 날로 만들고 칼등을 좀 두껍게 하면 이게 날이 유지가 되거든요. 저는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 깡통을 어떻게 칼을 만들었는지가.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이쪽을 구부리면 여기는 칼등이 되고 여기는 칼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칼로 물고기 살을 발라서 햇볕에 말려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엔 기생충 같은 거를 불이 없으니까 햇볕에 말려서
먹은 거죠. 그리고 물고기 살을 남겨놨다가 그 배 위에 어디에다 올려놨겠죠. 그래서 무슨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걸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하게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새가 그 물고기 살을 먹으러 왔을 때 새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를 잡아가지고 새를 또 조금 새를 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안 나오고, 근데 그 새로 뭐를 했냐면 상어 미끼로 쓴 겁니다. 상어. 그 새들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상어가 먹기도 한단 말이죠. 새를 미끼로 해서 상어를 잡았어요. 상어. 좀 큰 거. 그래가지고 상어를 이제 뗏목 위로 올린 다음에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은 물통으로 상어를 두들겨가지고 이제 상어를 죽이고, 상어 지느러미를 샥스핀 지느러미를 또 햇볕에 말려서 먹고. 근데 이 이제 빗물을 받아서 물을 먹었는데 때로는 파도가 심해서 이 빗물하고 파도가 섞여 버린대요. 그럼 그때 이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새의 피를 마시고 상어의 간을 쪼개가지고 상어의 간을 짜가지고 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뭐 사실 바다에서 굉장한 영양식이죠. 수분도 수분이지만은. 그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수영을 했는데 수영을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뗏목하고 자기 몸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뗏목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그 수영으로 체력 단련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33일 동안 그 뗏목 위에서 표류를 했고요. 제가 예전에 90일 동안 표류한 어떤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선 굉장히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물고기 살을 먹다가 나중에는 물고기 누나라고 창자가 더 맛있더라. 그래서 비타민 결핍이라든가 여러 영양소 결핍을 내장을 먹으면서 그것을 보충한 그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이 몸이 부족한 부위를 생선에서 내가 어디를 먹어야지 내가 부족한 부위가 이렇게 채워지는가 하는 거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표류한 사람이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133일 동안 표류를 해서 브라질 앞바다에서 어선에 구조가 돼요. 그러면은 넉 달하고도 보름 정도, 넉 달 보름 정도니까, 야, 정말 이분이, 와, 바다 위에서 이렇게 생존했던 게 정말 드라마틱하고, 어, 좀, 뭐랄까, 전 이 생존기가, 제가 지금 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고, 새를 잡고, 상어를 잡고, 또 운동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인내의 강을 건너서 표류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이렇게 구조가 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그렇게 꽤 장수했네요. 1918년생인데, 아주 오래 산 건 아니구나. 1991년에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겠죠. 어쨌건, 이분의 생존기를 보면서, 정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도 생각이 나고,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내고요. 참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익산시청 앞에 시청 앞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카페라서 제가 이왕이면 거기 가서 신문도 보고 오늘 또 오다가 거기서 신문을 봤는데 커피도 한 잔에 2,000원이고 싼데, 또 이제 사장님의 여동생이
사장님도 이제 여성인데, 저랑 동갑내기 여성인데, 여동생이 또 이렇게 도자기 공예가예요. 그래서 테라코타도 많이 팔고 그러던데, 테라코타는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70만 원대도 있고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10,000원짜리 꽃병인데, 이 투박한 게 마치 그 이도다원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 입구의 비대칭성, 이 구멍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진짜 10,000원 주고 사기엔 너무 미안한, 아무튼 꽃병인데 첨성대도 좀 담기도 했고. 아무튼 익산에 한번 놀러 오시면 익산 시청에다가 주차를 하고, 시청 바로 건너편에 시청 앞 커피 노란색 그 건물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